자, 8월 29일 오늘 일본 야구, 오늘 크보 일본 야구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취소 경기가 많아가지고 일본 야구가 조금 적기 때문에 오늘은 뭉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좀 흐름이 좀 좋은데요. 어제도 사실 일본 야구 구기화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좀 한 박스 잘 가져왔습니다. 일단 요코하마 경기가 조금 어제도 이제 몰리는 경기가 좀 많아서 우리가 좀 고민들을 많이 했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갈만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요코하마를 들고 왔고 역시 잘 들어와줬습니다. 예. 메이저리그도 애틀랜타, LA 다저스, 애리조나 잘 왔고 이제 축구도 무제베 하나 잘 가져왔다. 어제 그 구기아 1야에서는 요 지바롯데 충격에 .5 오버가 나가가지고 좀 승질이 좀 났고 오늘 메이저리그는 피츠버그 한 경기가 조금 좀 이제 화를 나게 했다. 오늘 어제도 이제 올킬을 할 수 있었는데 한폴락씩 하니까 좀 아쉽긴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한폴락으로 틀리나 둘 다 틀리나 똑같은 거죠. 틀린 건 틀린 거고 오늘 또 잘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취소 경기들이 조금 좀 많아요. 원래도 이제 오늘 경기가 이제 두 경기가 없는 날이고 두 경기는 지금 태풍 때문에 취소고 이 지바롯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취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취소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듣고 판단을 해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디 갔냐? 주리치하고 히로. 자, 일단 1차전, 2차전 경기 양상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첫 경기에서는 1을 가져갔고 어제도 1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는데 어제도 떴고 사실 1, 2, 3차전들을 보면은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의 어떤 그레이드가 조금씩 떨어져. 선발들의 기대치가 조금씩. 정확하게 진짜 양 팀 다 거의 밸런스가 맞을 정도로 선발들이 거의 비슷한 선발들이 나오는데 조금씩 선발들이 떨어진다. 근데 어쨌든 이 반테린돔에서 만났을 때 양 팀은 항상 이제 저득점 경기 양상을 좀 많이 가져갔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츠바 대 쿠리아렌이 만나고요. 일단 마츠바가 최근 두 경기에서 상당히 안 좋아요. 요코하마 상대로 최근 두 경기 요코를 만났는데 4실점, 5실점, 피안타도 7개씩 허용을 했고 피홈런도 한 방, 두 방. 안 좋죠. 예, 그리고 최근 4경기 연속 피홈런을 맞고 있고 이 선수가 홈에서는 나름 잘 던지는 선수예요. 이제 주니치 선수기 때문에 홈에서는 강점이 있겠죠. 예, 아무래도 반테린 돔이 투수한테 좀 유리한 구장이고 또 여름에는 또 돔이니까 시원하게 던지기 좋고 홈에 잘 던진 편이긴 한데 최근 두 경기 홈에서 3실점, 4실점 나왔다는 점은 확실히 좀 아쉬운 대목이라 할 만한 것 같고요. 폼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일단 히로시마 상대로는 본인 성적보다는 좀 좋았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두 번은 모두 6이닝 1실점씩 기록. 그리고 원정에서는 4.2이닝 3실점 패전. 히로시마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히로시마는 홈에 좀 특화되어 있는 팀이라 가지고 원정 가면 박마이가 아쉬운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반테린돔에서의 올 시즌 히로시마의 득점력은 경기당 2점이 안 되긴 합니다. 예. 히로시마 상대 홈에서 10경기를 끊어보면 확실히 본인 성적보다는 좋게 나온다. ERA가 2.95 정도 나오니까 쏘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쿠리아렌이 이제 여름 구간에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안 좋았는데 뭐 간만에 한번 잘 던졌습니다. 야쿠르트 진구 원정 가가지고 6이닝 1실점 1피홈런으로 뭐 나름 잘 던졌으니까 이제 한번 좋아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그죠? 예. 진구에서 그것도 야쿠를 상대로 이 정도 잘 던졌으니까 한번 이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요소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경기가 득점 지원을 꽤나 좀 많이 받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은 좀 해야 되겠죠. 예, 득점 지원을 많이 받게 되면 투수들은 잘 던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약간 거르고 봐야 되는 부분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8월달 세 경기에서 이제 7점대를 찍으면서 불안감을 좀 정점을 좀 찍었고 이제 그 직전경기에서 한 경기 잘 던졌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두 선발 다 굉장히 조금 불안 요소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그죠? 불안 요소들이 좀 덜어 있기 때문에 뭐 어디 하나 손이 좀 잘 안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쿠리아렌이 조금 더 기대치가 높은 선수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 이 경기를 히로시마를 보고 싶은데 오늘 경기가 여러분들도 이제 배팅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바롯데 경기가 취소가 되면 이게 단콘이 돼요. 예, 근데 경기 수가 적고 이렇게
이목이 좀 집중되는 경기가 되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변수가 나오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실 변수의 가능성도 전혀 없지가 않아요. 그죠? 어쨌든 방망이는 주니치가 좀 나은 감이 있거든요. 물론 이번 3연전에서 지바롯데가 뭐 방망이에서 우위를 별로 보여주진 못했지만 최근 폼을 봤을 땐 주니치가 좀 나은 감도 있고, 그리고 쿠리아렌도 한 경기 잘 던진 거라서 확 믿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마츠바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좀 급이 떨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홈에서는 분명히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소위 전형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바 역 사이드 정도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주니치 역풀 선발만 보면 오바를 좀 찍고 싶은데 양 팀 다 이 1차전에서 보여준 방망이들이 좀 상당히 좀 아쉽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더 오바 둘 다 그렇게 뭐 확확 땡기는 그런 언어바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자, 다음은 지바롯데 대 세이브의 맞대결이고요. 일단 어제 경기 대환장 파티들 보셨을 겁니다. 그죠?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펜들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예, 타이라가 복귀하면서 필승조 라인이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요즘 아브레이유도 마무리해서 뭐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어제 결국에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폭투 때문에 져버렸죠. 예, 타이라가 폭투 치면서 동점 만들어줬고 12회 무죄 배할 수 있었는데 보다카시가 폭투 쳐서 또 저기 했고, 어제 이제 경기 초반에 3득점 이게 이제 세이브의 마지막 득점들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안타는 많이 쳤어요. 안타는 많이 쳤는데 많이 불러들이질 못했다. 확실히 세이브가 지바로 때만 만나면 좀 져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대목이고, 지바로 때는 역시나 좀 방망이가 여전히 좀 아쉽다. 그죠? 자, 오늘 카이클 규철이가 나오죠. 이 선수가 이제 리그에 와서 딱 두 경기 던졌는데 두 경기 다 나름 인상적이에요. 네, 왜 인상적이냐면 두 경기 모두 그 뭐 MPB 리그에 와서 뭐 2군에서 던진 것도 아니고 이제 급하게 마운드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근데 두 경기 모두 뭐 마운드 적응도 안 돼 있고 뭐 고인구 적응도 안 돼 있고 스트라이크 존 적응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두 경기 모두 원정에서 던졌고 나름 잘 던졌습니다. 예, 소뱅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그리고 오릭스 원정에서 7이닝 무실점. 오릭스한테 잘 던졌던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감안은 좀 해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 선수가 미국에 있을 때 뭐 사이용상도 수상을 했던 선수잖아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제구의 안정감이 좋은 선수고 체인지업이 아주 좋은 선수인데 확실히 그런 부분들에서 피칭 내용도 상당히 괜찮았다. 예, 근데 이제 리스크로 생각이 되는 거는 이 선수가 뭐 구위가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죠? 구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조조 마린을 이제 홈으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조조 마린에서 던질 때 이 피홈런 문제가 어느 정도 수치로 나올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오늘도 이제 조조 마린에서 처음 피칭을 하는 카이클인데 지금 뭐 비도 오고 있다고 하고 확실히 투수 입장에서는 좀 빡센 그런 일정이긴 하겠죠. 음. 근데 아무튼 두 경기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치를 보여줬다. 자, 반대 선발은 유타로 와타나베고요. 이제 두 경기 좀 부진했던 와타나베인데 직전 오릭스 상대로 6.1이닝 1실점 하면서 다시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바로 때는 2022 시즌 이후에 진짜 간만에 만나거든요. 예, 작년에 이제 11이닝밖에 던지질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건데 정말 2년 만에 이 조조마린 원정을 다시 한번 온다라는 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조마린 원정은 딱 한 번 던져봤고요. 5.1이닝 3실점 1삼진 7볼넷 7볼넷. 이 선수가 약간 이제 원래 볼질러예요, 볼질러. 예, 근데 올해 나름대로 뭐 잘 던지죠. 예, 아주 뭐 엄청난 성적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소소하게 던져주는 선수인데 올 시즌 잘 던질 수 있는 배경이 결국에는 볼질을 많이 억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질러들 얘기를 할 때 항상 원정에서는 리스크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드리잖아요. 모든 투수들이 당연히 원정이 불편해요. 홈이 편하고. 예, 그렇긴 한데 이 볼질러들은 원정에 가면 볼질 그 개수가 더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긴 보여집니다. 조조마린에서 너무 오랜만에 던진다. 이런 부분이 리스크는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경기도 보면은 지금 배당이 너무너무 아쉽게 나왔죠. 그죠? 사실 어제 그제 경기를 보면은 지바로 때도 개운하지가 않고 지금 일반승 배당이 1.39 배당을 받았어요. 예, 이거를 마인까지 튕구기에는 최근에 지바로 때 빠따를 감안하면은 역시 쉽지 않거든요. 근데 몰리고 있어. 이게 몰릴 경기인가 싶기는 해요. 솔직히 이제 세이브가 이틀 동안 경기하는 거 보면은 뭐 마인을 좀 찍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유타로 와타나베가 나오고 그리고 지바롯 때 방망이 감안하면은 솔직히 좀 마인드 소리 좀 잘 안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경기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두 투수 다 리스크들이 조금 있긴 한데 양팀 방망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 경기를 언더사이드를 한번 볼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가 아마 취소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취소는 안 되고 있는데 태풍 영향권인데다가 지금도 좀 비가 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겠다 하시면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 지바롯 때승 정도 그리고 6점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 대 KT. 어제 경기에서는 LG가 일단 뭐 조이현은 이닝 던지고 내려갔고, 근데 이제 롱으로 나왔던 원상현을 좀 털어먹지 못하면서 경기 분위기가 약간 좀 꼬롬해졌고, 어쨌든 불펜 싸움으로 가면은 KT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불펜 싸움에 들어가면서 이제 KT가 불펜 싸움에서 승리 이런 그림이고, 어제 이제 김진성이 연투로 나왔는데 김진성이 이제 홈런을 한번 맞으면서 확실히 LG는 결국엔 뭐 김진성이 잘 던져줘야 됩니다. 김진성이 잘 던져주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고 막으면은 이기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단 앞으로는 지금 잔여 경기 일정 쪽으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감독님께서 에르난데스를 불펜으로 쓸 생각을 표출을 하셨더라고요. 불펜들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경기부터 좀 대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제 LG는 유영찬을 제외하면은 박명근, 이지강도 2실점. 그리고 김진성도 3실점 하면서 불펜 싸움에서 밀려버렸고 이제 KT 같은 경우에도 근데 최근에 불펜의 불안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김민도 어제 실점이 있었고 김민수도 실점이 있었는데 김민이 최근에 좀 불안불안하긴 해요. 던지는 게. 올 시즌 워낙 많이 던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는 않죠. KT가 사실 여름에 맨날 잘하다가 가을에 삐끗하는 이유가 이 부분도 있거든요. 음, 물론 이제 여름에 계속 잘하니까 뭐 가을에 좀 꺾일 수 있겠죠. 근데 불펜들을 워낙 이강철 감독이 좀 빡세게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즌 말쯤에 오면은 패승들이 굉장히 불안해진다.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주영이고요. 손주영이 이제 최근에 좀 지쳐있는 모습이죠. 그죠? 8월달 4경기에서 ERA가 7.32로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NC 상대 6이닝 1실점 잘 던진 경기가 한 번 껴있고 나머지 생경기는 좀 많이 좀 피안타도 많이 맞고 실점도 좀 많이 허용했던 손주영입니다. 볼넷도 올 시즌 볼넷 억제를 나름 좀 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볼넷도 꽤나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KT 상대 역대 4경기 등판해가지고 모두 패전이거든요. 네, 올 시즌 2경기 등판에서 5실점, 3실점. 좀 빡세죠. 이 경기가 동배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배당치 하려면 이 경기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죠? 어너버 건드리거나. 자, 반대로 고용표를 한번 볼까요? 이 선수가 복귀한 이후로 이제 엄청나게 기복을 보여주고 있죠. 잘 던지는 경기와 그렇지 않은 경기의 차이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못 던지는 경기는 한 4실점, 5실점 정도 평균 주고 있고, 잘 던지는 경기는 그래도 퀄스 이상 찍어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주 공격적인 투수라서 두드러 맞으면 시원하게 두드러 맞고, 어떻게 좀 경기가 잘 풀려서 뭐 병살 나오고 이러면 또 6이닝도 먹고 이런 투수라서 최근에 고용표는 좀 감을 좀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전 스스지 상대로 6이닝 3실점 10피안타를 허용했죠. 뭐 6이닝 3실점이니까 잘 던졌는데 피안타는 10개를 맞았어요.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피안타율이 진짜 엄청나게 높거든요. 고영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리스크가 될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삼진을 9개 뽑았다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고영표가 올해 부진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몸 상태 때문일 것 같은데 이제 그 몸 상태가 일단은 배경이고 그리고 경기 안에서 보면은 체인지업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이 이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체인지업을 타자들이 의식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놔야 직구에 빗맞는 타구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체인지업이 좀 애매하게 오래 떨어지니까 직구가 덜 빗맞는 거라 그러니까 많은 피안타를 내주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만에 삼진을 많이 잡았다는 거는 체인지업이 좀 좋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또 걸리는 포인트가 또 있죠. 이 선수가 올 시즌도 기복이 엄청 심한데다가 올 시즌 LG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작년, 재작년, 최근 3년 동안은 거의 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선수였어요. 선발 쪽에서는. 그냥 뭐 WR 이런 거 보면 그냥 세 손가락 안에 항상 들어갔거든요. 최근 3년 동안. 근데 그 구간에도 LG만 만나면 좀 좋지가 않았어요. LG 상대로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1승 4패 2할에 6.85.
그러니까 잘 던지던 고용표 시절에도 LG 상대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부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고용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일정상으로는 오늘 김진성이 나올 수 없고 아마 우규민도 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 KT는 좀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 KT가 불펜이 나은 건 맞습니다. 예, 나은 건 맞지만 김민도 최근에 좀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김민수도 어제 또 실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KT 불펜도 LG 방망이를 상대했을 때는 좀 리스크가 올라간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늘의 관건은 일단 선발들이 터지면 좀 크게 터질 수 있는 선발들이기는 한 것 같아요. 경기 시간에 왁왁. 근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에르난데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선발 쪽에서는 양팀 선발 다 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선발로 좀 보여지고 근데 이닝 히팅 쪽에서 고용표가 장점이 있다. 그냥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경기죠. 당연히 동배를 받은 경기니까 어려운 경기고, 저도 LG를 갈까, KT를 갈까, 끝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저는 오늘 LG가 조금 더 좋다라는 최종 결론을 내려서, 저는 LG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승, 9.5는 이게 선발들이 상대 전적도 좀 너무 좋지 않고, 해서, 이게 언더보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예. 언어버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 내긴다. LA죠. 에르난데스 선발 투수. 그 친구를 불펜으로 쓴다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롯데 대 한화. 어제 경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화 역을 받고 한화가 잘 들어왔죠, 그렇죠? 예, 제가 어제 경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롯데가 이기려면은 방망이를 진짜 많이 치거나 아니면 선발들이 이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와 있으니까 방망이를 많이 치기는 조금 좀 빡세 보인다. 근데 반지는 7이닝을 먹어줬거든요. 근데 졌어. 7이닝을 먹었는데 7이닝 2실점 1자책했는데 반지가 졌어. 예, 김상수 아저씨가 또 터져버리면서 져버렸고요. 일단 최근 기준으로 양 팀의 불펜 차이는 굉장히 좀 벌어져 있어요. 롯데는 소위 지금 NC하고 더불어서 나오기만 하면 불펜들이 다 터지거든요. 그죠? 첫 경기도 진짜 갠신히 이겼죠. 예, 김원중 아저씨가 진짜 갠신히 막으면서 갠신히 이겼는데 하나는 최근에 그래도 필승조 라인들이 나름 잘 돌아가고 박상원도 요즘 폼이 좀 괜찮고 하기 때문에 불펜 차이가 좀 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사실 오늘 경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도 롯데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선발 매치업이 맞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배당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좀 고민을 좀 한 번 더 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일단 윌커스는 최근에 누가 봐도 좀 지치기는 지쳤어요, 그죠? 전반적으로 피안타율도 많이 올라가 있고 실점 비율도 좀 올라가 있고, 근데 어쨌든 직전 경기 삼성전에는 7이닝 3실점 1피홈런 7삼진으로 나름 뭐 잘 견뎌줬죠. 예, 이닝도 잘 먹어줬고 이 선수가 그래도 좀 지친 구간에서도 잘 던질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선수가 정말 극단적으로 볼넷을 안 내줘요. 예, 거의 뭐 최근 10경기 끊어보면 3개인가 줬을 거야. 기본적으로 볼넷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연타 아니면 점수가 잘 안 난단 말이야. 홈런을 치는 거 아닌 이상, 그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장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위기관리 능력이라든지 경험도 좀 많은 선수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꾸역꾸역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 올 시즌 하나 상대로 4경기 쏘쏘했고 올 시즌 아우 죄송합니다. 올 시즌 하나 상대로는 뭐 쏘쏘했다. 근데 하나가 어제 뭐 득점도 이제 꽤나 올렸고, 물론 이제 불펜 털어먹은 거긴 하지만 득점도 좀 올렸고 기분도 괜찮은 상태죠. 자, 이제 문제는 바리아인데 이 선수가 일단 2경기 연속 1인분은 좀 해줬어요. 5이닝 2실점씩 기록을 하면서 그래도 뭐 1인분을 해줬는데 외국인 투수로서 이닝 히팅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가장 긴 이닝을 투구했던 게 키움전인데 이때가 6.2이닝을 먹었고요. 나머지 경기에서는 평균 이닝이 5이닝이 안 됩니다. 한화가 최근에 불펜이 괜찮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이제 뭐 중간다리 불펜들은 좀 약한 경향이 분명히 있고 이닝을 이렇게 먹으면은 한화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롯데 상대 원정에서 한 경기 등판을 했는데 4.2이닝 4실점으로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선발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윌커슨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그죠? 윌커슨이 최근에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윌커슨이 그래도 기본빵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선수고, 바리아는 최근에 뭐 실점들은 조금 그래도 뭐 줄기는 했지만 이닝 팀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윌커슨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그런 경기고 근데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죠.
롯데 불펜하고 이제 배당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배당이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려면은 마인까지 튕겨야 되는데 일단 롯데가 홈에 와서 두 경기에서 좀 방망이도 아쉽고 물론 이제 선발들을 좀 세게 만나긴 세게 만났죠. 그렇죠? 최근에 폼이 괜찮았던 문동주 그리고 와이스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좀 치기 어려운 경향은 있었고 근데 오늘 롯데가 이기려면 역시나 바리아를 좀 털어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음, 이 경기를 이 정도 배당이라고 하면은 지금 역배 배당이 2.24 배당이거든요. 예, 확실히 주력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부담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 롯데 정배 사이드는 못 가져가겠다는 마인드고요. 저는 뭐 한번 고배당 쪽에서 한번 튕겨 볼 만한 역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드네요. 언어반은 언더사이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 불펜이 결정을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윌커슨이 이닝이 튕기될 수도 있고 하나 불펜도 뭐 그럭저럭 단단한 편이고 자 다음 경기는 NC 대 두산 NC 대 두산 NC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좀 비슷하게 하다가 또 불펜에서 날려먹었죠, 그죠? 예, 요즘 뭐 빠따감이 나쁘지가 않고 뭐 나름 뭐 쏘쏘한데 어제 또 불펜에서 날려먹었고 확실히 빠따도 치다가 좀 지칠 것 같기는 해요. 예, 어제는 좀 아쉬웠죠. 예, 어제는 방망이가 좀 아쉬웠던 NC였고. 자, 일단 위닝시를 좀 확상 지었고 올해 이제 두산이 엠팍에서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하트하고 최승용인데 사실 어제 그제 양 팀 다 불펜이 엄청나게 썼습니다. 엄청나게 썼어. 오늘 경기 이후에 아마 경기가 없을 거예요. 이 양 팀이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오늘도 뭐 상황이 되면 쓰려면 쓰겠지만은 이틀 동안 불펜들은 양 팀 다 많이 썼기 때문에 투수들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폼이 떨어질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두산은 뭐 사실상 불펜 데이죠. 이틀 동안 불펜을 많이 썼는데 오늘 또 불펜 데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죠. 예, 최승용 올해 이제 복귀하고 불펜으로만 등판을 하고 있고요. 9.2이닝 ERA가 9.3일로 아직까지는 좀 감을 좀 못 잡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펜 이어던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어제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경기였는데 NC가 이제 방망이를 못 쳤다는 부분은 그래도 뭐 두산 사이드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인 것 같고요. 근데 오늘 NC는 하트가 나오죠, 하트. 복귀하고 한 경기 던졌고요. 기아 상대로 5이닝 1실점 4피안타 3진 4개로 깔끔한 피칭을 보여줬고 투구수가 한 70개를 예상을 했었는데 투구수를 65개에서 끊었어요, 5이닝을. 오늘은 당연히 70개보다 많이 던지겠죠. 아마 80개에서 90개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뭐 인터뷰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분석할 때 확인해봤을 땐 딱히 뭐 없긴 없더라고요. 그런 뭐 역시 이제 오늘은 조금 더 투구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ERA가 1.92로 상당히 좀 기대치가 높고요. 두산 상대로 홈에서 두 경기 던졌고 모두 컬스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사실상 뭐 조금 뭐 LC를 안 보기가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다른 투수도 아니고 하트가 나오고 그리고 두산 그러니까 LC의 불펜이 이제 가장 큰 걱정인데 두산도 지금 불펜 운영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날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두산도 선발 사이드 그리고 5회 이전에 실점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NC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일단 불펜 일정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두산도 일단 화요일 어제 그제 안 나온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예, 거의 없고 오늘 나올 수 있는 게 뭐 이병헌, 3연투가 아닌 선수, 김태견, 이병헌, 박지국, 정철원, 김명신이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요. 요 정도. 그래도 뭐 두산은 뭐 던질 선수들이 많긴 많죠, 그렇죠? 최재강까지. 근데 아무튼 선수들도 이번 주에 한 번씩들 던졌으니까 조금 좀 빡센 부분이 있을 거고요. LC 같은 경우에는 이용찬, 김시훈, 임정호, 류진욱이 나오면 전부 3연투인데 투구수들은 이용찬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오늘 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예, 오늘 경기 끝나면 다음날 쉬는 날이라 가지고 그리고 김재열이나 한준혜승 이런 라인들도 오늘 등판이 가능하다. 하루씩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NC의 불펜이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하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는 NC 사이드를 안 보기가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용찬은 말소됐고 말소해야지 사실 진작에 써야 되는데 NC가 불펜 자원이 지금 너무 없다 보니까 하지를 못했고 진작에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예. 그래서 NC 승
요거 언어보는 하트 때문에 조금 어렵죠. 그죠? 하트 때문에 하트야 뭐 기본빵 이상 당연히 해줄 거고 이제 LC가 몇 점을 나느냐에 따라서 언어버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언더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C가 어제도 사실 박마이가 조금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 대 스스지, 라우어 대 김강현의 맞대결이고요. 어제는 양 팀 다 강콜 이후에 불펜들은 좀 이제 많이 여유가 있었던 그런 일정이었고, 어제 선발들은 김도현이 4.1이닝, 송영진이 3.1이닝 소화를 해주면서 양 팀 불펜들이 총 출동을 했던 경기였죠. 근데 역시나 불펜 싸움에서는 기아가 앞선다는 모습을 어제 경기에서도 증명을 했습니다. 김대유, 임기영, 이준영, 전상현, 곽도유까지 모두 모실점으로 이어 던졌고 SG 불펜은 서진영, 이로운, 한두솔이 모두 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정혜영이 3점을 주면서 이제 마인이 깨지긴 했지만 확실히 양 팀의 불펜에서의 기대치 차이는 어느 정도 좀 벌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고요. 근데 어쨌든 스스지가 올해 기아를 상대로 나름대로 경기를 좀 잘 해요. 그죠? 나름대로 경기를 잘 하는데 어제 요즘 빠따가 큰 문제잖아. 빠따가 큰 문제인데 어제 그래도 방망이를 조금 쳤다는 게 SSG 사이드에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요소 같긴 합니다. 어제 하재훈이가 아주 뭐 빠따가 좋았죠. 오늘 선발들도 좀 약한 선발들이 나오죠. 일단 라우어 같은 경우에는 르그 와서 네 번째 등판이고요. 홈에서는 이제 두 번째 등판이 됩니다. 아직까지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별로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한 경기 잘 던졌는데 그 경기는 좀 배경이 있죠. LG가 좌타 라인이 좋은 팀이고 라우어 같은 경우에는 좌타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타입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크로스 형태의 투수들은 장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공식이야. 모르면 외워. 우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완들이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잠수할들은 이렇게 크로스, 이강철 감독 같은 스타일들은 우타자의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빠져나가는 공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전에 한번 잘 던졌다는 게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요소였는데 나머지 경기들은 전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피홈런의 이 선수가 제가 들어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 선수가 마이너나 메이저리그에서 피홈런 진짜 엄청나게 맞았다. 그것도 뭐 당연히 홈런의 리그니까 많이 맞을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첫 경기에서 피홈런을 2개 내주면서 아이고 요거 좀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후 2경기에서 일단 아직 피홈런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고요. 일단 스타일상 좌에는 강점이 있고 우에는 좀 문제가 있을 만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몰 샘플이라서 확 믿기는 어렵지만 좌상대 피옵스가 546 0.546 우상대 피옵스가 1.145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확실히 이런 스타일들은 이제 반대손 타자를 어떻게 상대하는지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우타 상대로는 상당히 좀 불안하고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주포들이 우타거든요. 그죠? 좌우 밸런스가 나름대로 괜찮은 팀인데 어쨌든 최근 기준으로는 최지훈이 빠져 있고 한유섬이야 원래 기복이 심한 선수고 그리고 어제 하재훈이 잘 쳤잖아. 그지? 그래서 뭐 에레디아, 최정, 하재훈 같은 홈런을 칠 수 있는 우타자들이 3명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리스크야 지금 라우어는. 근데 제가 어제 경기 일본 야구를 설명드릴 때도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마자키 사치야 홈런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몇 점짜리일 거냐 했는데 사실 3방을 맞을 줄 몰랐죠 저도. 어젠가 그젠가 야마자키 사치야가 홈런을 3방 맞을 줄 몰랐지 한 경기에. 미친놈 아니야. 아무튼 라우어가 이 우타자 상대로 홈런을 몇 개를 내주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몇 점을 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라우어는. 네. 근데 또 반대도 우려스럽죠. 반대는 믿을 만한가요? 아니죠. 그죠? 김광현 직전 KT 상대로 간만에 잘 던졌는데 5.1이닝 2실점 2피홈런 2삼진 3볼넷 일단 2실점은 잘했어. 근데 피홈런 2개에다가 삼진 2개, 볼넷 3개. 내용이 좋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내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이제 꾸준하게 부진하고 있는 김강현이고 원정에서 조금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지만 원정에서도 뭐 안 좋아요. 거의 5점대야 원정에서도. 홈에서 6점대고. 올 시즌 기아 상대로 홈에서 6이닝 2실점 1피홈런으로 뭐 이제 쏘쏘하기는 쏘쏘했는데 역대 기아전 성적이 좀 나쁘지 않다. 뭐 이 정도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요소고. 근데 사실 이 선수가 역대 전적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그죠? 올해 완전히 다른 선수가 돼버렸잖아, 그렇지?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고 이제 아무래도 구위가 떨어지고 이 선수는 아무래도
커맨드형 투수나 또는 뭐 육각형 투수가 아니잖아요. 원래 베이스가 구위형이었잖아. 물론 이제 메이저리그를 거치면서 구 정도 다각화를 했고 뭐 여러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메인은 구위형이란 말이지. 구위형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홈런을 많이 맞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거겠죠. 슬라이더를 제외하면은 변화구의 완성도가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자, 일단 요 경기가 약간 좀 고민은 되죠. 그죠? 일단 뭐 선발들은 둘 다 믿을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선발의 불안감은 저 라우어가 더 크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배경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우상바 기질이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 스몰 샘플이지만 크게 나오고 있고 SSG는 홈런 칠 수 있는 우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근데 불펜 싸움에 들어갔을 때 기아가 나요. 그죠?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 김광현이 뭐 기아전에 잘 던지긴 했지만 그때 김광현이 아니고, 김광현 역시 뭐 경기당 피홈런을 하나를 기본을 깔고 가고 있는 김광현이기 때문에 김광현도 싹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기아 승사이드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오바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오바를 봄에 있어서 약간 이제 거슬리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죠. 김광현이 한 번씩 뜬금포트를 할 때는 있어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한두 경기 정도는 그렇게 했고 한두 경기라니까 좀 헛웃음 나오긴 하네. 그리고 SSG가 어제 하루 치긴 했지만 최근에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기아 승이라든지 10.5 오바 정도는 한번 봐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하영민 대 황동재 매치업이고요. 어제는 불펜 싸움이고 방망이 싸움인데, 나름 뭐 키움이 잘 쫓아갔죠. 예, 경기 초반에 점수가 벌어지면서 확 나버릴 수도 있는데, 나름 잘 쫓아갔고, 근데 확실히 불펜 싸움에서, 삼성한테 조금 밀렸다. 사실 어제 경기를 데이트로 접근했으면 그래도 삼성을 보는 게 맞는데, 저는 느낌도루로 약간 키움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봤는데, 약간 밀려버렸습니다, 키움이. 자, 오늘 하영민 대 황동재인데, 일단은 하영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 경기에서도 이제 한번 좀 주춤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전 경기도 뭐 잘 던졌죠. 일단 최근 4경기 연속 퀄스를 찍었고, 직전 경기 LG전에서 5.2이닝, 아웃 카운트 하나 모자란 퀄스를 찍었습니다. 예. 근데 결국에 뭐 하영민은 올 시즌에서도 기복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체력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이 선수가. 그래서 계속 잘 던질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저는 오늘도 해요. 오늘도 잘 던질까? 왜냐면 이 선수가 선발로 풀 로테를 돌아본 적이 없고 시즌 중반에 체력 빠지는 타이밍에는 난타를 당했었고 쉬고 오니까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체력 문제거든. 근데 일단 직전 경기에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거는 이 선수가 올 시즌 유독 LG전에 좀 강점을 좀 보였다는 점. 이런 거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5경기 잘 던졌으면 저는 살짝 좀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오늘이. 일단 6월 이후로는 뭐 나름 꾸준한 편인데요. 일단 이 선수의 단점은 좀 볼질이 꽤나 좀 있는 편이라는 거. 볼질이 좀 꽤나 꾸준하게 볼질을 좀 내준다는 점이 하영민에게는 좀 단점. 삼성 상대로 올 수 있는 홈에서 딱 한 번 만나가지고 3.1이닝 6실점 5자책 경기가 한 번 있습니다. 예. 크보에서는 상대 전적이 샘플이 적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하세요, 여러분들. 참고 정도만. 그걸 몇 퍼센트 정도 참고할 건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판단은 각자의 기준을 세우면 되겠죠. 황동재는 올 시즌 굉장히 그래도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가 있어요. 그죠? 올 시즌 2경기 연속 지금 5이닝 2실점하면서 나름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이런 선수들이 각 팀에 꽤 있죠, 그죠? 뭐 김도윤이라든지 뭐 황동아라든지 그리고 또 키움에서도 올 시즌 좀 잘 던져주던 그 친구도 있고 나름 이제 그 정도 역할을 좀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5이닝 2실점만 해준다고 하면은 오늘 삼성이 분명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불펜에서의 우위는 삼성이 조금 가져가는 편이기 때문에 키움보다는 그래도 삼성이 좀 낫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면 가능성이 있다. 고척 원적에서 이제 작년에 딱 한 번 던졌는데요. 5이닝 3실점 2자책으로 고척에서도 뭐 나름 한번 일단 검증을 잘 거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볼산비도 상적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황동재가 9인당 3진아 7개 볼넷도 많이 나올 것 같죠. 이런 선수들 많이 안 나와 3개도 안 나오고 피홈런도 0.3개 이렇게 나와. 그래서
꽤나 좀 기대치가 있는데 아직은 뭐 1군에서 이렇게 많이 던져서 아직 검증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확 믿기는 어렵죠. 확 믿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보여준 모습들은 그래도 좀 기대를 좀 걸어볼 만한 투수임에는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키움전이니까 이제 좌타 승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올 시즌에 서드 피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올해 좌우 스플릿 데이터도 뭐 크게 가리는 데이터가 안 나오거든요. 음, 그리고 제가 좀 뜯어봤어 이 선수 기록을 뜯어봤는데 좀 운발로 잘 던지는 건가 뜯어봐서 바빕 또 체크를 해봤는데 바빕이 운이 없는 수준이야 오히려. 오늘 운발을 타는 게 아니라 바빕이 3할 초반 나오거든요. 한 3할 2푼 정도 나와. 이 정도 뭐 그냥 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확실히 환동제도 좀 기대치가 있는데 이제 젊은 선수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팀에서 실책이 나왔다거나 또는 뭐 홈런 하나 맞고 또 볼질을 시작한다거나 이런 이제 당황하는 모습들이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경험이 많지 않은 신인급 선수들한테 나오는 부분인데 아무튼 최근에 황동재는 그래도 기대치가 저는 좀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하영민이 나오는 키움인데 키움이 역배를 받았다 이러면은 역배를 한번 보고 싶죠. 홈이기도 하고. 예, 근데 저는 하영민이 이제 조금 한 번쯤 좀 주춤할 타이밍이 왔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삼성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불펜 싸움에서도 삼성이 조금 더 우위를 좀 가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황동재가 비슷하게만 붙여놓는다고 하면은 삼성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MPB까지 쭉 한 번에 알아봤고요. 경기 수가 적어가지고, 예. 오늘의 멘트는 여기까지.